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53강을 시작합니다. 53강은 네 번째 단계로 사급 과정의 한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0분 서당은 앞에 배운 글자를 바탕으로 뒷 글자를 설명합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은 앞 강의부터 빠른 배속으로 듣고 오시면 글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처음에 배울 글자는 표정이 흉측하다는 흉활흉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갈라진다는 뜻의 갈라질 오자가 있고 입 벌려서 담는다는 입 벌릴 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상처에 흉측한 표정을 담고 있는 그 오랑캐의 표정 흉활흉입니다. 갈라진 상처에 흉측한 표정을 담고 있는 오랑캐의 얼굴 흉활흉. 흉활흉이 들어간 사자성어 흉악무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흉활흉자에 악할락자 없을 무자에 길도자를 쓰면 성질이 거칠고 사나우면서 인간적인 도의심이 없다는 말이 흉악무도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거물흑입니다. 윗부분에 굴뚝을 뜻하는 글자가 있죠. 입구 두 개에 점 두 개가 있는 굴뚝을 뜻하는 글자, 그리고 흑토, 그리고 불을 뜻하는 불허의 변형이 아래 글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굴뚝에 그름이 있고 또 흙으로 만든 아궁이에 불을 떼서 새카맣게 된 거물흑입니다. 굴뚝에 검은 그름이 있고 또 흙으로 만든 아궁이에 불을 떼니 새카맣게 그을린 거물흑입니다. 거물흑이 들어간 사자성어 암흑천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울 암자, 거물흑자, 하늘천자, 땅지를 써서 어두운 세상, 암담하고 비참한 사회를 비유적으로 일컬음이 암흑천지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먹묵입니다. 먹묵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붓글씨로 글씨를 쓰기 위해서 검은 물을 내기 위해서 가는 그 물건이 먹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앞서 배웠던 거물흑이 있고 흑토가 있죠. 그래서 검은 그름과 진흙을 반죽해서 굳혀서 만든 것이 먹입니다. 그래서 먹묵, 검은 그름을 진흙과 반죽해서 만드는 먹묵입니다. 검은 그름과 진흙을 반죽해서 만든 먹묵입니다. 자, 먹묵이 들어간 단어에는 수묵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물수, 먹묵, 그림화를 써서 색깔을 쓰지 않고 먹의 짙고 옅은 정도에 따라서 그린 그림을 수묵화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갑가입니다. 갑가는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변형이 변어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덮을 아가 위에 있고, 그리고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가의 글자의 의미는 사람들이 재물, 물건을 펼쳐두고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매긴 가격이 갑가입니다.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가격표를 붙인 그 재물에 가치를 매긴 갑가. 사람이 물건의 가격을 매긴 그 재물의 가치가 갑가입니다. 네, 가치하면 갑가의 가치를 써서 물건의 값어치를 가치라고 합니다. 또 물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건 물자에 갑가를 쓰면 물건의 값, 또 아니면 상품의 그 시장 가격을 물가라고 합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달감입니다. 달감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한일이 있고 입 벌릴 감이 있고 그 안에 점주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입속에 먹을 것 하나가 들어있어서 달콤하다라는 뜻입니다.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먹을 것 하나가 입속에 있으니 달콤하다는 달감, 먹을 것 하나가 입속에 있으니 달콤하다는 달감입니다. 달감이 들어간 사자성어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쓸고자 달진자, 달감자 올레자를 쓰면 쓴 것이다 하면 달달한 것이 온다라는 뜻인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과 어울리는 사자성어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덜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물수의 변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35강 366번에서 나왔던 다함이 결합된 글자죠. 자, 물기가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물기가 다 빠지니까 무게가 감소하고 무게가 덜어진다는 덜감입니다. 자, 물기가 다 빠져서 무게가 감소한 덜감입니다. 물기가 다 빠져서 무게가 감소한 덜감입니다. 덜감이 들어간 사자성어 10년 감소했다라는 말에서 10년 감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열십자, 해년자, 덜감자, 목숨수를 쓰면 사람의 목숨이 10년이나 줄어들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몹시 위험하거나 놀랐을 때 쓰는 말이 10년 감수입니다. 네, 배울 글자는 누울와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세로로 된 눈을 뜻하는 신하신이 있고 사람인이 있죠. 세로로 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누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사람의 눈이 세로로 됐다. 세로의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누워있다는 글자입니다. 이 세로로 된 눈을 뜻하는 글자는 44강 466번 신하신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누울 와의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신하신, 세로로 된 눈,
누워있는 사람을 뜻하는 누울와입니다. 신하신, 세로로 된 눈, 누워있는 사람을 뜻하는 누울와입니다. 와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울와자에 명을 쓰면 누워있는 용이라는 뜻인데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와룡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볼감입니다. 볼감의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누울와 사람 이름이 좀 축소되어 썼죠. 그리고 점주가 있고 그릇을 뜻하는 그릇명이 써져 있습니다. 자, 이 글자의 의미는 그릇에 물을 떠놓고 사람이 얼굴로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비치겠죠.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볼감입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엎드려서 누워서 자기의 모습이 비친 물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볼감입니다. 사람이 엎드려서 누워서 자기의 모습이 비친 물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볼감입니다. 볼감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감시하면 볼감의 볼시를 써서 사방을 경계하기 위해서 미리 감독하고 살펴서 본다는 말이 감시입니다. 감사라는 말도 있어요. 국정감사할 때 볼감의 조살사를 쓰면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말이 감사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구들고입니다. 네, 구들고는 에오살위 나라국이라고 하는 큰 땅을 뜻하는 글자에 오렐고가 결합된 글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에오산 성을 오랫동안 굳건히 지킨다는 구들고입니다. 글자의 이야기는 나라의 땅을 또는 성을 에워싸고 오랫동안 굳건히 지키는 구들고입니다. 나라의 땅을 또는 성을 에워싸고 오랫동안 굳건히 잘 지키는 구들고입니다. 구들고가 들어간 사자성어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들고의 잡을집, 아니불자에 통할통자를 쓰면 고집이 세서 조금도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는 그 변통성이 없음을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낫개입니다. 여기서 낫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고 앞서 배웠던 구들고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하나하나마다 굳어진 독특한 성질이 있다는 낫개입니다. 그래서 개성이 있다는 말을 쓰는 거죠.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굳어진 독특한 개성이 있는 낫개입니다. 낫개가 들어간 활용어, 개성이라고 하는 말, 낫개의 성품성을 쓰면 개인마다 타고난 특유의 성격을 개성이라고 합니다. 개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낫개의 몸체를 쓰면 독립해서 존재하는 하나하나의 물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53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쏙쏙 정리하여 봅시다. 네, 첫 번째 글자 흉활흉입니다. 갈라진 상처에 흉측한 표정을 담고 있는 그 오랑캐의 얼굴, 흉활흉, 흉활흉. 다음은 거물흙입니다. 굴뚝에 검은 그림이 끼고 또 흙으로 만든 아궁이에 불을 떼서 새카매진 거물흙, 거물흙. 다음은 먹묵입니다. 아궁이에서 꺼낸 검은 그름으로 진흙과 반죽해서 만든 먹묵입니다. 다음은 갑가입니다. 사람이 가격을 매기고 붙인 그 재물의 가치가 갑가. 다음은 달감입니다. 먹을 것 하나가 입속에 들어서 달콤하다는 달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덜감입니다. 물이 다 빠져서 무게가 감소했다는 덜감. 다음 누울와입니다. 신하신, 새로 된 눈, 엎드린 사람을 뜻하는 누울와. 다음은 볼감입니다. 엎드려서 누워서 자기의 얼굴이 비친 물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볼감입니다. 다음은 구들고입니다. 나라 땅을 또는 성을 에워싸고 오랫동안 굳건히 지키는 구들고. 사람마다 굳어진 독특한 그 성질을 뜻하는 낫개입니다. 네, 여러분 53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5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